요번에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실소유자와 투자자의 관점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주택이라는 상품을 사는 거는 두 부류라고 보면 돼요. 내가 정말 이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실소유자가 있고, 아니면은 향후에 이게, 그러니까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미리 가서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걸 바로 소위 말하는 투자라고 하고, 거기에 투자자는 물론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갭 투자자도 포함이 되겠지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 둘은 분명히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다른 관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실소유자는 본인의 자금에 맞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왜?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들어가서 살려면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세나 이런 걸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세 레버리지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순순히 내가 갖고 있는 그 자금 플러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아니면 끌어올 수 있는 그 자금 범위 내에서만 뭐를 본다는 거예요? 주택을 찾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투자자는 그러지가 않아요. 왜? 내가 들어갈 집이 아니잖아. 내가 들어갈 집이 아니란 얘기는 뭐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위 말해서 갭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갭 투자는 뭐예요? 전세 레버리지, 아니면 월세를 놓고 반전세를 놓고서 거기다가 대출을 하는 방법. 이와 같이 투자자는 실소유자에 비해서 방법을 좀 더 다양하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왜?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뭐 내 엉덩이로 깔고 앉느냐 안 앉느냐 그 차이인데, 내 엉덩이를 깔고 앉는다는 표현이 조금 저속해 보일 수는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실소유자는 어쨌든 내가 살아야 된다는 그 전제가 붙었기 때문에 레버리지 쓰는 게 대출 레버리지 외에는 사실 없어요. 특별하게. 근데 투자자는 내가 깔고 앉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다양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갭 투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갭 투자도 전세를 쓸 것이냐, 아니면 반전세로 놓고서 대출을 할 거냐. 예를 들어 가지고 대출에 뭐 규제가 없다, 할 수 있다. 그럼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도 뭐 대출을 끌어서 뭐 70% 80%의 대출을 넣고 거기다가 반전세, 그러니까 보증금, 월세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방법도 충분히 좀 써왔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가 실소유자에 비해서 방법이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레버리지 투자하는 거,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갭 투자가 되는 거죠. 하는 것이어서 상승 기대감이 높은 지역.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집을 만약에 10억에 내가 산다. 근데 10억에 사는데 어차피 이거 내가 들어가 살 거 아니잖아요. 실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다 쓸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전세를 낄까? 아니면 두 번째, 대출을 많이 껴가지고 여기다 반전세로 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걸 찾느냐? 전세, 대출을 끼게 되면 어떤 부담감이 있느냐? 바로 이제 이자 부분이 발생하죠. 근데 대출이 거기다도 이제 규제가 심하다. 대출 규제가 심하다 그러면 사실 대출도 쉽진 않죠. 지금 상황에선. 지금 대출 규제가 사실 상당히 세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안 되니까 바로 전세로 레버리지를 쓰는 건데, 그러면 어떤 걸 찾느냐? 바로 전세 비율이 높은 매물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소리냐? 10억일 경우에 전세가 만약에 7억이다. 그러면 내 돈 얼마면 돼? 뭐 세금 3억 플러스 뭐 세금 이거 해봐야 한 3억 5천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찾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내 자금을 기준으로 하는 건 맞지만은 이 전세가 얼마큼 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쓸 수 있는 가용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전세가 5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는 한 5.5억을 내 돈으로 투자를 해야 돼. 집어넣어줘야 되잖아요. 이거 매입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바로 아까 3억 5천에 비해 가지고 한 2억 정도가 차이가 확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갭 투자자들은 뭐냐? 바로 전세 비율이 높은 물건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10억이 아니라 만약 15억인데 전세가 만약에 12억이다. 마찬가지예요. 왜? 어차피 갭은 3억 5천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 내가 10억짜리 살지 15억짜리 살지는 결국 들어오는 이 전세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바로 투자자의 특성입니다. 갭 투자, 그렇죠? 그 다음에 교통 개선 지역, 이런 거는 뭐 향후 왜? 교통 개선 지역이면 뭐부터 뛰니까? 전세 가격부터 뛰는 거예요. 왜? 전세는 무조건 100% 실입자잖아요.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거, 집을 매입하는 거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소유자가 있고 투자자가 있잖아요. 내가 거기 안 살아도 투자로 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전세라는 개념은 뭐예요?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살기 위해서 전세를 얻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교통이 개선이 된다. 그러면 바로 전세 가격부터가 상승이 되는 구조예요. 당연히 전세 가격이 지금 상승되니까는 거기에 받쳐가지고 매매 가격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광역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뭐 재개발이 그래서 대규모로 개발된다. 그럼 주변이 아무래도 뭐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겠죠. 그럼 당연히 좋아지니까는 거기에 대한 사는 거에 거주에 대한 편리성이 높아질 것이고, 당연히 전세값이 올라지고, 전세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매매값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뭐 대규모 개발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대기업 이전 지역, 이거는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갭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많다. 따라서 실소유자와
실소유주와 투자자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파트 시장은 투자자가 갑자기 몰리면 시장의 매물이 한정적이다. 왜 시장의 매물이 한정적이냐? 아파트라는 게 지금 공급 시작하면은 올해 안에 끝난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보통 공급을 하려면 최소 못 잡아서 4년 5년씩 걸려요. 토지를 확보해야 되고 그거에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대규모 아파트 지구 단위 보나마나 지구 단위 계획이 잡혀 있을 텐데 그 지구 단위에 맞는 각종 심의들을 다 거쳐야 되고 그 인허가하는 과정까지만 해도 1년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일반 분양 뭐 착공하고 또 공사하는데 보통 3년.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4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투자자는 바로 뭐예요? 지금 현재 매매를 하겠다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시장의 매물, 아파트는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일반 분양을 했더라도 실제로 입주는 언제예요? 3년 후, 4년 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바로 지금 작년 올 초까지 지금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벌어졌던 거예요. 갑자기 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뭐 급등하고 폭등하는 이유가 서울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물론 공급이 됐습니다. 근데 입주가 2023년부터 입주가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공백이 생겨버렸잖아요. 근데 매매가 몰리니까 어때요? 가격이 급등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만큼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빌라라든지 이러면은 공급해서 입주하는 데까지 1년 안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닌 이 아파트 시장은 달라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가 아무리 빨라도 3년도 안 돼요. 3, 4년. 아니면 뭐 정비사업 같은 데다 그러면 뭐 현실적으로 한 10년씩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계속 그때까지 실제로 입주는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그 전세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 동네에 있는 매매 가격을 받쳐주는 그런 형국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소유자는 가격이 높으면 안 사요. 왜? 내가 직접 들어가서 해야 되는 방법인데 그러면 내가 실소유자는 내가 일단은 아까 표현한 대로 엉덩이를 깔고 앉아야죠. 그럼 방법은 뭐예요? 대출밖에 없어요. 근데 대출이 이게 만약 규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는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투자자는 뭐예요? 가격이 높아도 전세 가격이 높으면은 뭐예요? 그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살 수 있다. 결국은 뭐예요? 갭 투자의 핵심은 뭐다? 바로 이 전세 가격이에요. 이 매매 가격은 전세 가격에 연동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10억이냐 15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세 가격이 8억이냐 12억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통상 호재, 호재라는 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도 뭐 교통 개선, 개발 사업, 아니면 대기업 이전 이와 같은 거는 그 주변 부동산 시장,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다 호재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이루어지는데 그 가격 상승이 그럼 언제 시점으로 그러면 이게 딱 발표가 되면 발표하자마자 나중에 뭐 입주라든지 착공 완료라든지 이런 것 때까지 계속 가격이 쭉 이렇게 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를 뭐 예전에 어떤 전문가는 이제 뭐 삼승 법칙이다 그래가지고 3번 계단식으로 뛴다 그래가지고 발표할 때 한 번 뛰고 쭉 유지하다가 뭐 착공할 때 한 번 뛰고 쭉 유지하다가 다시 뭐 입주할 때 한 번 뛰고 이래가지고 3번의 가격이 뛴다 그래서 뭐 삼승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는데 뭐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가격의 상승이라는 거는 10년을 놓고 보면 이렇게 되는 구조는 맞아요. 하지만은 이게 이렇게 반듯하게 가는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투자하느냐예요. 바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죠. 요런 꼭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왜? 그만큼 내가 상승폭을 얻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타이밍 싸움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똑같이 내가 부동산을 사더라도 어느 시점에 사느냐에 따라 수익률은 달라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초창기도 맞지만은 너무 초창기면은 아직 그게 가격이 현실에 반영이 안 되는 수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현실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 초창기에 사서 상승점을 뭐 한 번을 받을지 한 번 하고서 팔 수도 있잖아요. 2번 하고도 팔 수도 있고 3번 하고 팔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시점에 따라서 그만큼 내가 투자하는 기간, 투자 수익률 그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신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여기가 개발하니까 돈 되겠다. 사자라고 들어가는 거는 옛날 주먹구구 방식인 거고요. 지금은 이런 것들에서 어느 시점에 들어갈 것이냐 그리고 얼마에 팔 것이냐 그 기간이 얼마고 그 수익률은 몇 프로대에 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제가 나중에 이제 수익률 분석표라고 있어요. 바로 이거를 전문적으로 어느 시점에 들어가서 얼마 기간을 보유하고 얼마에 팔고서 나오겠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계산표거든요. 그래서 이 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중에 강의를 좀 다시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